오늘 정말 오랜만에 제 방에서 이렇게 찍게 됐어요. 이 5가지 썰이 단편적인 태국 문화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첫 번째가 결혼식의 그녀들. 제가 예전에 이제 건너 아는 이 태국인들 결혼식에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온 어떤 일행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결혼식의 비밀에 대해 넌 아냐? 그래서 비밀? 무슨 비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결혼식에는 신랑의 예전 여자친구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신랑 측 하객으로.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아니 그러면 신부는 그거를 아냐? 그랬더니 당연히 신부가 알면 난리 나지, 뒤집어지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신랑 측 하객에 예전 여자친구들이 왜 왔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답을 못 하던데, 아니 내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내 예전 여자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하객으로 부르는 게 사실 우리 사고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예전 여자들은 왜 왔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때 당시에 결혼하던 그 신랑이 좀 태국에서 되게 잘 나가는 어떤 자제집 아들이었거든요. 물론 여자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클래스가 있고, 혹시 이 예전 여자들이 나도 그래도 한때 이 남자를 만났었다라는 거를 주변에 이렇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나 그래도 이 정도 잘 나갔던 여자였어, 이런 걸 어필하려고 결혼식에 정말 온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청첩장을 보내서 왔는지 안 보냈는데도 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온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보냈으니까 이렇게 참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 태국 사람들은 그들만의 쌍콤, 그들만의 사회에서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를 워낙 중요시하다 보니까, 혹시 나 한때 이 사람이랑 사귀었었다라는 거를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어필을 하고 싶어서 혹시 참석을 한 게 아닐까. 거기가 굉장히 또 좋은 호텔에서 했던 결혼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사진 찍고 뭐 동영상 찍고 뭐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뭐 피드에 올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뭐 태국 사람들 거의 기본 패시브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신부는 절대 모르고 또 알면 뒤집어지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어메이징 타일랜드가 맞구나, 참 이 태국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태국 여자의 어긋난 질투심이라고 제가 잡아왔거든요. 뭐 태국 하면은 또 태국 여자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태국 여자는 세계에서 질투심이 제일 강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태국 여자들한테 너희들은 왜 이렇게 질투심이 강하냐, 왜 이렇게 질투를 많이 하냐, 그럼 태국 여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모든 여자들이 다 똑같다고. 태국 여자뿐만 아니라 한국 여자도 질투심이 강하고 미국 여자도 다 질투심이 있고 전 세계 여자들은 다 똑같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의 질투심이 좀 과하게 많다라는 거. 뭐 예를 들면은 길에 어떤 예쁜 여자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반대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어떤 커플이 와요. 근데 앞에 앉은 운전하는 사람이 남자고 뒤에 여자가 타고 있다. 뭐 여자친구나 와이프나. 그러면 보통 태국 남자들은 예쁜 여자가 앞에 지나가면 항상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고개까지 돌아가면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놓고. 근데 뒤에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있다. 고개도 못 돌리고 눈알도 못 돌리죠. 무조건 앞에만 봐야 돼요. 아무리 예쁜 여자가 옆에 지나가도. 뒤에서 와이프가 이걸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지금 눈을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까지 뒤통수에서 다 뚫어져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그런 상황들을 그래도 꽤 많이 봤던 것 같은데, 태국 남자들이 그 시선을 못 돌리더라고요.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뒤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그 커플이 같이 걸어가고 있다가 앞에 어떤 예쁜 여자가 걸어와도 태국 그 여자는 내 남자가 저 여자를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이제 그 남자의 눈을 쳐다보는 경향도 은근히 있고, 물론 이 질투심의 근원은 뭐 어떤 분들은 동남아시아는 그런 여자들이 워낙 많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태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남녀 비율이 1대4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물론 정말 7,200만 태국 인구가 1대4 비율은 아니지만, 당연히 아니지만, 남자들 중에서 이제 성전환 하시는 분들, 게이분들이 너무나 많고, 실제로 사회활동하는 여자들의 비율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경제활동하는 여자들, 태국 여행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BTS나 MRT 딱 타면은 여자들이 훨씬 많죠. 진짜 이거는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하기 어려운 게, 진짜 우리가 체감하는 게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남자보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집에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웬만한 데 다 가셔도 여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태국 여자들의 질투심이 좀 극악인 게 아닌가. 남자들이 하도 여자가 많으니까 바람둥이가 많아서. 뭐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대포 운전기사라고 지었는데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지방에서 이제 방콕에 올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행이 있었기 때문에 차를 대절을 했거든요. 뭐 방콕까지 오는데 1,000몇백 밭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부스에 가서 차를 딱 이제 예약을 하는데 뭐 봉고차 같이 큰 차는 필요 없고 그냥 승용차만 필요해서 승용차를 그래서 예약을 했어요. 차가 딱 왔는데 보니까 이만한 미니밴이 온 거예요. 미니밴까지는 필요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미니밴을 불렀냐, 이거는 더 비싼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승용차가 다 나가서 미니밴이 대신 왔다. 근데 가격은 똑같이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우 좋다고, 그러면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더 넓고. 그래서 이제 차를 딱 탔는데 저도 처음 타보는 차였어요. 우리가 보통 미니밴을 타면은 뭐 일반 봉고차 같은 차였는데 그 차는 내부가 무슨 되게 럭셔리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좌석도 양옆으로 2명씩 앉는 좌석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뭐 2명 그리고 맨 뒤에 3명이었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좌석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었고, 비행기 비즈니스석처럼 거의 180도 가까이 뒤로도 이제 기댈 수 있고 앞에 이제 다리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옆에 이제 막 스피커 같은 시설도 있었고 앞에 스크린 모니터 하나 있었고 이 양옆에 팔걸이에 이제 음료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그리고 차 벽면이나 앞쪽에도 이제 물이 이렇게 쫙 놓여져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 그런 차 처음 타보거든요. 그래서 와 이런 차가 있구나, 약간 뭐 호텔 VIP 차?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 차를 타고 이제 방콕으로 오는데 이제 뭔가 계속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지금 밖에 무슨 왜 자꾸 사이렌이 울리지? 왜 사고 났나? 뭐 경찰이 지나가나? 그런 생각을 계속 했는데 그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이렌이 밖에서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운전기사가 그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무슨 뭐 버튼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뭐 사이렌이 울려요. 그 구급차에서 사이렌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울려서 운전기사가 왜 저러나 봤더니 이제 그 사이렌을 울리면은 이제 구급차 지나가면은 양옆으로 일반 차들이 쫙 갓길로 붙어서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일반 차들을 옆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사이렌 울리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 119 구급차도 아니고 그냥 일반 미니밴인데 아무리 여기서 뭐 사이렌을 울린다고 해도 차들이 잘 안 비켜주거든요. 근데도 그 운전기사는 계속 고집하면서 계속 눌러대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좀 시끄러운데. 그랬더니 그 기사가 하는 말이 이제 오늘은 뭐 방콕으로 돌아가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빨리 눌러야 뭐 제 시간에 도착을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내가 토달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이 화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러는 와중에 막 그 앞에 스크린 모니터에서는 뭐 중국 가수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틀어놔서 중국 노래 계속 틀어주고,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막 그런 얘기 하니까 그 이후에는 한국 노래도 막 틀어주고, 틀어달라고는 안 했는데 아무튼 되게 서비스를 많이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 기사분이. 뭐 제가 뭐 VIP 손님도 아니고 그냥 일반 차 대절한 사람일 뿐이었는데, 근데 저도 이 상황에서 저도 한국인이지만 많이 태국화가 됐다고 느낀 이유가, 뭔가 우리가 돈을 내는 입장이니까 아이고 사이렌 그만 울리시고요, 그냥 천천히 가주셔도 돼요 라고 말할 법한데,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선. 근데 태국인들은 뭔가 여기다가 막 말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약간 그래서 그냥 내가 참자, 괜히 뭐라고 했다가 이 태국인 기사가 기분 나쁘면은 더 늦게 가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자, 그렇게 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불공평한 계산인데요. 이거는 제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 지인이 이제 태국인들이랑 같이 식사할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라멘집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라멘을 각자 하나씩 시키고 사이드로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는 뭐 교자 뭐 이런 것들 몇 개 시켰나 봐요. 이제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제 지인이 억울해했대. 왜 그런가 봤더니 나는 분명히 라멘을 하나 시켰고 공용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지들이 시킨 건데 내가 왜 이 공용 음식까지 같이 내야 되냐, n분의 1을. 나는 라멘 하나만 일부러 먹은 건데 이것만 먹고 싶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태국인들이랑 약간 실랑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태국에서는 단체로 이제 서로 공유해서 먹는 음식들을 먹을 때는 무조건 n분의 1이거든요. 뭐 내가 만약에 각각 메뉴를 하나씩 시켰더라도 같이 먹는 음식들이 막 몇 개 있다 그러면 n분의 1입니다. 근데 만약에 각자 하나씩만 시켰으면 n분의 1 안 해요. 자기 거는 자기가 내거든요. 따로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는 같이 먹는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n분의 1인데, 근데 저는 이걸 너무 공감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국 생활 이제 초창기에는 좀 억울해가지고, 나는 일부러 돈 아끼려고 이것만 시켰는데 괜히 다른 것까지 비용이 나가버리니까 억울했던 적이 저도 있었는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국인들이랑 단체로 먹을 일이 있으면 이제는 무조건 비싼 거 시킵니다. 뭐 술집을 간다 그러면 뭐 레드라벨 안 시키고 블랙라벨 시키고, 블랙 시킬 때 뭐 블루라벨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메뉴 같은 거 가격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비싼 거 먹고 싶으면 비싼 거 시켜서 그냥 어차피 n분의 1이니까 그렇게 저도 변하게 됐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에 핀트의 화신이라고 제가 지어봤는데, 이건 제가 며칠 전에 겪은 거거든요. 이런 거를 내가 또 겪게 되다니. 이 핀트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태국인들은 우리 한국에는 없는 좀 핀트가 좀 나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뭐 핀트가 나간다, 나쁘게 말하면 좀 삐지고 뾰루퉁해진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이거 태국인을 나쁘게 뜻하는 게 아니라 태국인들의 성향이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이거 뭐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다를 뿐이다라는 거고요. 제가 야시장에 갔어요. 보니까 이게 꼬치 같은 게 있더라고요. 뭐 그 핫도그 같은 거, 뭐 어묵꼬치 이런 걸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꼬치 하나당 10바씩 하는데, 그때가 시간이, 이 시장이 이제 막 오픈을 해서 어떤 노점들은 이제 준비가 됐고 어떤 노점들은 이제 막 음식을 막 가판대에 올려놓고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 오후 한 3, 4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꼬치집에서 이제 꼬치를 사려고 그랬는데, 그 소세지 중에 분홍색 소세지가 있고요, 주황색 소세지가 있거든요. 핫도그에 들어가는 그 커다란 소세지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맛이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맛은 똑같고 브랜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분홍색 꼬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홍색보다 이 주황색, 그러니까 갈색에 가까운 그 주황색 꼬치가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싸줬는데, 이제 소스를 보니까 요만한 통에 이제 케첩을 담아주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런 거 사면은 케첩 말고 그 약간 매콤달콤한 그 소스가 있거든요. 붉은색 소스, 우리 치킨 소스 비슷한 거, 그거를 보통 소세지에 이렇게 듬뿍 묻혀주는데 케찹을 주길래 이거 케찹 말고 매운 소스 좀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상인이 그게 무슨 소스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기 있는 거 매운 소스 아니냐고, 저거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그러면 케찹 내놓으라고, 하나만 줄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 상인 표정이 좋지가 않았어요. 좀 뭔가 뾰루퉁해진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무리한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소스를 보통 그런 소스 줍니다. 근데 케찹을 주길래 그냥 양념 소스를 대신 달라라고 했었을 뿐이거든요.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상인이 저한테 뭔가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그 말을 딱 했을 때 저는 그때 느꼈어요. 핀트가 나갔구나.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상인이 핀트가 나갈 행동을 제가 이미 했어요. 저의 잘못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 태국 상인이 핀트가 나간지 좀 눈치채셨나요? 들으시면 조금 어이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엔 2가지. 첫 번째는 상인이 이제 가판대에 이 음식을 다 올려놓지 않고 올리는 도중이었는데 음식을 주문해서 뭔가 방해를 했던 거, 저는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했고, 2번째는 제가 그 분홍색 소세지랑 주황색 소세지의 차이를 물었을 때 그 상인은 그 차이를 설명하고 분홍색을 추천해 줬는데 저는 주황색을 골랐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2번째 핀트가 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는 내가 추천해 준 거를 안 먹었구나, 내가 이 소세지를 파는 상인인데 나의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그래서 핀트가 나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에는 핀트가 나갈 게 없습니다. 말도 굉장히 공손하게 했고 뭐 아무 문제 없었어요. 뭐 근데 사실 이런 핀트가 나가는 이러한 비스무리한 상황들이 태국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태국 생활 한 10년 이상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 에피소드 외에도 태국인들이 핀트가 나간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일 이후에 제가 느꼈죠. 진짜 내가 살짝 방심했는데 핀트 나가게 이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했구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태국의 단편적인 문화를 몇 가지로 보여드릴 수 있는 제가 겪은 썰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 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